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에서 건설안전기술사 강의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건설안전기술사 강의를 한번 찍었죠. 하지만 이제 법규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변해서 다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것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목을 전공을 했고 토목 건설 현장에서 25년간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했고 건설 안전 쪽은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안전을 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또 전공을 하게 돼서 건설안전 기술사와 산업안전 지도사 또 이렇게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설 쪽에는 토목이라든가 또는 국제기술사 APEC이나 EMP 있죠. 그 다음에 CMP 건설사업 관리 전문가라든가 또는 그 특급 기술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 쪽은 물론이고 토목, 도로 및 공항, 품질 관리 이런 쪽에 있고 또 부가해서 저는 심리를 전공해서 심리 상담 전문가 또 실제적으로 부부 치료 전문가로서 한 7, 8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짬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이 얘기 저 얘기 살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동일출판사 책에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건설 쪽에 가장 그 유명한 성한당에서 이렇게 새로운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책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최신의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 것은 제가 저자로서 동영상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실제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또 현장도 컨설팅이라든가 안전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저술 활동이라든가 여러 전문기관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를 좀 신뢰하시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합격의 길이 늦습니다. 저를 신뢰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그대로 좀 따라 하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의 영광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 여러 군데서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안전을 하다가 기술사를 따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이제 건설 쪽을 하다가 내가 건설안전 기술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몰라요. 건설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안전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전 쪽에 하신 분은 또 이 기술 파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 동영상 강의는 가능한 쉽게 여러분이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과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건설 안전 기술사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설은 다 아시죠? 건설은 토목이나 건축, 기계전기 또 여러 가지 건설업 있죠. 조경 같은 거. 이런 건설에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전 산업의 제휴율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 산업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설 안전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특히 세월호 이후에 이제 많은 안전에 대한 온 국민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근데 그런 와중에 건설 안전도 계속 꾸준히
사고가 나는 바람에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많은 그 제도와 법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국민안전처도 생기고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격변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전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제 이 격변기를 통해서 점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된 이 관심, 이 건설 안전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는 건설 안전 기술사 자격증의 최고가 기술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술사가 굉장히 뜨는 시대가 곧 닥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또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해요. 특히 건설안전기술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전 쪽, 물론 건설안전기사 쪽이죠. 안전기사를 가지고 있다가 기술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건설 쪽에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다가 또 건설기사나 기술사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토목시공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기술사 이런 분들이 실제 일하던 분들이 나 기술사를 딱 획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건설 현장의 시공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시공 파트 일을 할 수 있는 게 시공 파트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정년이 한 50세 전후 50세 전후에까지가 돼요.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봐서 50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의 이제 감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50세에서 한 60세, 길어야 60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감리도 이제 안전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벽뷰는 이틀간, 2일간, 그러니까 8시간씩 16시간을 공부하면은 이 감리를, 안전감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틀 공부해가지고 안전감리를 한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토목에서 특급감리입니다. 건설에서 특급감리 생활을, 특급감리로서 안전을 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대학원을 가고 기술사를 획득하고 책도 편찬하고 현장도 수없이 15년간 경험을 하고 이제 감이 옵니다. 예. 안전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건설 쪽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안전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예, 만만히 보면 뭐 몇 개 안다고 해서 그게 안전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리 쪽에 이일간 공부해서 안전감리 한다. 그러면 책임이 따르게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감리협회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러지만 이 감리하신 분들 안전 공부하고 싶어 해요. 예, 너무 모른다 이거죠. 책임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는 이제 안전감리는 건설안전기술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감리하신 분들도 60세밖에까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건설안전기술사는 얼마까지 하느냐, 이건 정년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정년이 없겠지만, 다른 기술사에 비해서는 올해까지 할 수 있다. 우리 건설계통에서는. 그래서 뭐 건강 허락한다면 70세 전후까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된다고 그러죠. 이제 건설에서 50세 전후에 퇴직을 해서 뭐 합니까? 예. 자영업을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되죠.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그 생을 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이 건설 안전 쪽이다. 그래서 건설 최고봉인 건설 안전 기술사를 획득함으로써 아주 긍지 있게 또 살아갈 수가 있죠. 특히 제가 안전을 한 동기가 있습니다. 저는 안전의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제 건설의 매력은 뭡니까? 건설의 매력은 뭐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의 편리하게 해주죠. 도로도 교량도 만들고 아파트도 짓고 건물도 짓고, 예, 그럼으로써 또 이게 상하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 건설은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훌륭한 일들을 해오신 거죠. 예, 거기다가 안전을 플러스 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생명을 얘기해, 생명.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내가 한 명의 생명만 살려도 된다. 그럼 내 삶이 훌륭하다. 이런 마음으로 건설 안전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명 존중,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귀중한 것이 되고 훌륭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건설 안전 기술사를 획득함으로써 긴 내 삶의 노후가 보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전문가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긍지가 높아지죠.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를 했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행복한 삶은 뭘까요? 행복한 삶.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행복한 삶이란 딱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 즐거워야 돼요. 즐거우려면은 내가 노후에도 일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 좋죠. 봉사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또 건설안전기술사로서 그 각 현장에 안전,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은 엄청난 즐거움이죠.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져. 그거를 가서 치유해주고,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밝혀줌으로써 그 가정이 다시 살아갈 때 엄청난 즐거움이 있습니다. 긍지가 있고요. 이 즐거움이 내 행복의 기본이 된다 이겁니다. 즐거우려면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메슬로가 얘기했던 자아실현 욕구가 충족이 된다 이겁니다. 최고의 욕구죠. 그래서 이 건설안전기술사의 삶은 즐거움이 있고요. 즐거움 플러스 뭐가 있겠습니까? 이 행복한 삶이란 건 즐거워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는 즉 가치를 얘기합니다. 예.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를 살린다 하는 거는 엄청난 가치예요. 예. 그래서 건설안전기술사는 저는 돈을 내가 많이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이 있음으로써 또 최고의 기술사로서 즐거움과 의미가 있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딱 심리만 좀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죠.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 또 사회와 소통하면서 사회를 위해 불우한 사람들 도와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노후도 보장이 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삶,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선택을 참 잘 하신 거고, 이 선택을 하셨으면은 빨리 완벽하게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죠. 그리고 자격증 획득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그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빨리 생각을 해서 야 이것만 애워서 빨리 취득하자, 땡입니다. 땡. 아니에요. 절대 그래갖고 취득할 수 있는 기술사가 아닙니다. 기사 시험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 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건설안전기술사는 다른 기술사와 달리 깊숙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폭이 넓게 공부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지쳐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소개는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건설안전기술사가 뭐라는 거 물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아시고 또 중간중간 얘기하겠습니다. 자, 시험 전형. 이건 다 똑같습니다. 모든 기술사가 1차는 필기고 2차는 면접이죠. 필기와 면접입니다. 근데 필기는 이제 객관식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로지 내 실력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는 여러 번 저 자신도 체험을 했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강의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필기만 되면 이제 그 면접은 2년간 유효합니다.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꼭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필기만 이제 신경 쓰면 돼요. 시험은 다른 기술사 똑같이 연 3회입니다. 대개 2월, 5월, 8월 이렇게 3번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에 공부해서 단년에 된다.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기적이고요.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 새로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얘기 다 해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게 제일 빨랍니다. 시험은요, 2월, 5월, 8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있고요. 6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점 이상. 예. 평균 60점 이상 돼야 되고요. 1교시가 있죠. 1교시는 약수령입니다. 약수령. 그 단답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점씩이라고 봐야 돼요. 10점. 예. 10점씩이니까 문제는 13문제가 나와요. 13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10문제를 고르게 됩니다. 골라서 번호 쓰고 답해서 이제 10점 만점에 한 문제당. 그래서 이 60점 이상 맞으면 돼요. 근데 대개 이제 13문제에서 10문제 고른다. 그런데 요새는 점점 더 어렵게 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한 7, 8문제는 내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게 이제 나머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 요령이 있으면은 이 10문제 다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거는 확실하게 10점 만점에 뭐 8점, 9점 이렇게 맞고, 그리고 잘 모르는 거 한 두세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본 점수만 받아도 60점 이상 됩니다. 요령이 절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4교시에는 6문제에서 4문제를 고르게 됐어요. 6문제. 각 2교시에 6문제 나고 3교시, 4교시 6문제씩 나요. 그건 4문제 합니다. 이게 논수령이에요. 예, 서울술이죠. 논수령인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거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문제이기 때문에 각 몇 점씩입니까? 25점씩이에요. 그래야 100점 만점이 되죠. 그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이것도 역시 60점 이상씩만 되면 돼요. 전체 평균 60점 이상. 그래서 이거는 6문제 제가 제 책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하시면은 이 4문제 고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공부가 물론 다 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더라도 하더라도 3문제는 고르는 데 문제가 없어요. 3문제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 한 문제는 점수를 뭐 한 반만 한 50점만 맞아도 합격점에 들어간다. 너무 100% 완벽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어차피 이제 시험 누가 이제 그 얼마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 이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이. 그 요령에 대해서 제가 또 이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령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 또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되느냐, 건설안전기술사 따기 위해서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는데요. 첫째는 법이에요. 건설 안전 관련법을 알아야 돼요. 건설안전관련법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장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 국토부 거죠. 건설기술관리법.
건기법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면 개정이 돼서 건설기술진흥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건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관한 법, 특별법 해갖고 시특법이라고 있어요. 국토부죠. 이제 그런 걸 비롯해서 재난관리법, 소방법 뭐 이런 것들 관련되는 게 건설과 관련되는 안전 관련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요. 예. 이게 다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건설 안전 관리, 뭐 이론이라든가 뭐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건설 안전 관리에 대한 이론에서 많이 또 나고요. 통계는 어떻다. 세 번째는 이제 건설 안전 기술이죠. 기술 파트입니다. 이 건설은요, 여러분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조성돼야 되고 뭐 도로, 포장, 교량, 터널, 댐, 하천 뭐 많죠. 너무 많아요. 그 각 분야별로 이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전을 전공하시는 분은 이쪽이 좀 어렵고요. 기술 쪽에. 토목이나 건축 이런 걸 전공하시는 분은 조금 낫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좀 강점이 있고 이쪽이 좀 약하고, 건설하신 분들은 이쪽은 조금 난데 이쪽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치로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안전을 전공하신 분, 현장에서 건설 안전 팀장, 뭐 이렇게 안전 관리자로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설 안전 기술사가 생소하게 처음부터 맨땅 해내는 것이 아니라 약 50%의 50%를 이제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0은 조금 안 나요? 한 30에서. 안전을 전공하신 분들은 한 30에서 50은 이득이 있다. 기존 이득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건설을 전공하신 분은 이제 토목하고 건축이 다른데요. 건축하신 분들은 약 한 30%나 40%, 그리고 토목하신 분들은 한 50% 이상, 예, 이렇게 이득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공부가 된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고 내 약점만 좀 커버하고 내가 공부했던 걸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도 사실은 뭐 토목 시공 기술사라 하더라도 이 다 할 수는 없죠. 내가 다 경험을 못 합니다. 워낙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제 책은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고려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책 소개 겸 이렇게 이 시험 범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추세를 말씀드리면은 보통 시험이 출제 경향이 과거에는 법에서 많이 났어요. 근데 요새는 한 10% 정도 납니다. 그리고 이 안전관리론에서 보통 한 25% 정도 나고, 기술에서 많이 나고 있는 추세예요. 65% 정도. 예. 과거에는 이제 이쪽에서 많이 났는데, 이쪽에서. 지금은 점점 기술 쪽에서 많이 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제 예상은 법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대폭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좀 더 이건 조금 치중 높아지지 않겠는가, 많이 나지 않겠는가 보고요. 이거는 이제 관리는 뭐 그냥 갈 것 같고요. 이제 기술 쪽도 이제 약간만 낮아지든지 이렇게 여기가 좀 높아지니까 요것도 이제 조금 높아질 가능, 요건 약간 낮아질 가능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 책 편성은 법 관리 기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 너무 힘을 다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책도 분량이 있죠, 분량이. 그리고 강의 분량도 이거에 맞게 출제 비중에 맞게끔 뒷부분을 좀 많이 하고 앞부분 그렇다고 소홀히 안 합니다.
이거 못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또 이거 기준이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관이 됩니다. 현장과 건설 현장과 그 다음에 제도가 이제 법인이 뭐 정책 다 들어가죠. 이론, 안전 이론이 있어야죠. 예, 건설 안전이니까 이것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예, 법이나 제도, 안전 이론, 그다음에 현장의 기술, 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준비하고 이런 걸 이제 아시겠죠? 제 책은 새로 만들면서 최신에 많이 그 변경된 특히 국토부 산하의 건설기술진흥법, 건진법을 많이 바뀌었죠. 물론 산업안전보건법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 내용을 여러분에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강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새로 바뀐 법, 신규로 들어온 법 이런 데서 출제가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책하고 좀 달리 이 출제 경향이 높은 안전관리론도 이론만 갖고는 안 되죠. 건설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저는 새로 장을 편성해서 2편에 제 1편을 제가 이제 제 책은 1편이 법, 2편이 이제 관리, 안전 관리, 3편을 기술로 넣는데요. 이제 좀 다른 법하고 좀 특이한 것은 다른 책이나 좀 특이한 것은 이 편성은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기 좋게끔 편성을 한 겁니다. 특이하게 좀 편성을 했는데 법은 최신 거를 이제 보강을 많이 했고요. 안전관리에는 이 건설 현장을 좀 많이 넣었어요. 마지막 이 편의 6장 건설 현장에서 많이 납니다. 예, 그 이론뿐만 아니라 이 건설 현장 관련되는 이론들, 관리, 건설 현장에서 관리, 예, 산업안전 지도사라고 있죠. 예, 산업안전 지도사 저는 이제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뭐 어렵죠. 그래서 지도사와 이제 기술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도사는 뭐에 치중했냐면 관리에 치중했고 기술사는 이제 기술에 치중해요. 하지만 기술사가 이 관리를 모르면 못해요. 예, 지도사는 관리에 치중하는데 이 기술을 몰라요 잘.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뭐 나누는 게 아니죠. 기술도 알고 관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이 지도사 시험 볼 때 다 이제 면제가 되고 이제 그 경영 쪽만 객관식 오지선대형 그것만 보면 돼요. 면접하고. 근데 면접도 이제 이 기본이 없으면 못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술사만 따시면은 이 지도사는 따기가 그냥 쉽다 이렇게 아시고 아유 내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하나씩만 하셔야 돼요. 지도사 하시고 또 기술사 하시려면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또 면제되는 것도 없고요. 하지만 기술사를 따시고 지도사를 획득하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 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저는 저희 책에서는 최신 내용을 좀 법에서 또 안전관리에서 건설 현장의 관리 이걸 좀 강조를 했고요. 기술에서는 이제 시사성이라든가 실제 시험은 나지만 편성 안 되는 뭐 보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기후 뭐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는 이런 거를 맨 마지막 장에 좀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 강의는 저는 뭐 건설도 전공을 했고요. 25년간 또 안전도 학위부터 해서 다 책도 내고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15년간 한 40년간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또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은 그 기본이죠.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사는. 그래서 기술사를 합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대 목표는 목표가 합격이에요.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래서 건설안전 기술사 합격이 목표다 이겁니다. 이것이 목표예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전략 전술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할게요. 공부 방법이죠. 네 번째. 공부 방법은 첫째는 마음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심리도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 내 내면을 알아가는 게 심리예요. 내가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목표가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이지만 왜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 행복하고 또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이 전문가의 길이고 또 내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죠. 좋죠, 아주. 부합됩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마음을 드셔야 돼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안 하시려면 하다가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을 꼭 드시고요. 마음이 저는 50%를 잡습니다. 마음만 드시면은 모든 것이 그렇죠. 내 생각도 한 대로 될 거다. 마음 먹은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노후도 보장되고 노후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노후 준비 돼요 이게. 그리고 내 삶의 행복도 되고요. 또 메슬로가 얘기한 자아실현 욕구 마지막 욕구도 충족이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단지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딸 수 있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폭넓게 공부하라. 폭넓게를 제가 얘기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다른 기술과 달리 다른 데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20, 30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럼 돼요. 그런데 건설안전기술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뭐 워낙 방대한 지역에서 나오니까 폭넓게 한 수밖에 없어요. 폭넓게라고 해서 여러분 대개들 이제 오랫동안 5년씩 공부했는데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이유가 있어요. 이것저것 뒤져봐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강의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새에 벌써 10여 명의 합격자가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 이 방향이 맞아서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신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처음에 제가 보기 지식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속으로 그래서 얘기했던 분도 다 됐어요. 그분은 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저 책 자료 고르다가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볼 때예요. 그래서 내가 내 노트를 만들고 그럴 때까지는 제 책만 보셔도 그것도 동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H건설 회사의 부장급이죠. 제 강의만 듣고 5년 동안 안 됐던 기술사가 됐답니다. 동영상을 봤대요. 다른 거 안 봤답니다. 제가 바로 그거예요. 한 가지를 꾸준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은 동영상 뭐하러 봅니까?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해할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폭넓게 다 보면 폭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교량, 내가 몰랐던 댐, 내가 몰랐던 뭐 옹벽이고 고층 빌딩, 뭐 초고층 다 나오지 않습니까? 토질에 대해서, 콘크리트에 대해서
예, 내가 어디 가서 그걸 배웁니까? 그래서 폭넓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폭넓게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 먹고 폭넓게. 그다음 마지막에는 예, 매일 하십시오. 꾸준하게 매일. 공부는요, 기숙사 공부는 매일 하셔야지 한꺼번에 확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그럼 집어치세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건 4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빨리 하시고 싶은 분들은 6시간, 7시간 하시고요. 지금 나는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일해 가야죠. 주경야독이 뭡니까?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하는 거죠. 그게 원래 또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대학원도 다니고 또 기숙사 공부도 하고 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정신없이 뭐 내 일이 정신이 없다. 그럼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부지런히 이제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매일매일 공부하시면은 여러분 일에도 도움이 되죠. 이 기술. 안전 쪽 하시는 분 도움 되고요. 건설 하시는 분, 감리하시는 분 다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서 계획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하루 계획은요. 매일 계획. 일정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2시간에 1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럼 벌써 2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퇴근해서 열심히 일하면 퇴근해서 한 4시간 한다. 또는 2시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4시간 또는 6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바쁜 날도 있죠. 그럴 때는 한 2시간밖에 못해. 그런 데는 내버려두십시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도 해야 되죠.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말에 보충을 하면 돼요. 주말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잡지 마세요. 주말은 계획을 잡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서브노트 한다 또는 이해를 한다 동영상을 본다 이럴 때 공부하는데 못했던 거 보충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학원 다니려면 학원 다니고 주말은 이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또 여러 가지 친구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가정 대소사가 있죠.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아주 한 건 참석해야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그냥 봉투로 대신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제한을 해야 되겠죠. 술도 한두 잔만 먹고 지장이 없게끔 한다든가.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끊으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지장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요. 계획은 일정 계획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을 본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합격 비결입니다. 합격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죠. 합격 비결. 합격 비결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목표가 합격이요. 그럼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해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패턴이 좀 달라져야죠. 처음에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워서 쓴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루 종일 시험 보는데 어떻게 애워서 다 씁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여러분 이해란 말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뭘 이해하냐?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자 빼놓지 않고 꾸준히 반복을 해야 돼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 있죠. 학원 강의 이렇게 듣는 분들. 동영상 강의 들으라 그래요. 왜?
학원 강의는 시간이 수가 얼마 안 돼요. 다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꼭 들으시라. 왜? 전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날지 모르죠. 예. 그리고 하나하나가 이해가 돼서 쌓아지지 않으면 기술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술사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꼭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애울라 그러지도 말고 뭐 작성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이렇게 키워드 골라내고 뭐 이해가 될 때까지 제목과 제 책의 제목과 정의가 있어요. 바로 개요. 예. 제목이 있고 이 개요의 정의가 있어요. 이 연관시키세요. 이거 연관을 항상 시키면서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제 제목만 보면은 아 이건 정의는 뭐고 예 용어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게 있구나. 그리고 제가 유사한 거 그동안 시험 났던 거 다 묶어 놨어요. 이제 그걸 이제 연상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100%는 안 되겠죠. 내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건 벗어나야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 꼭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노트를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 작성하셔야 돼. 여러분 빨리 간다고 해서 자기 노트 작성 안 하고 뭐 남이 요약한 거 장판지 뭐 이런 거 제가 장판지도 있고 다 있어요. 요약지도 있고요. 근데 안 줘요. 강의할 때. 왜? 이 속속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 100%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핵심 간편하게 아주 딱 흑막이 하면 흑막이만 착 나온 거 엑기스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떨어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기술사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해서 이게 좁혀 들어오는 거예요. 폭넓게 공부해서 좁혀 들어오는 게 자기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노트 작성법을 수시로 이제 강의할 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트를 잘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남의 자료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술사 시험은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답에 근접한 방향성이라는 건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기 노트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노트 작성할 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 자기 노트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자기 노트가 되고 이제 시험 봐도 돼요. 그렇지만 이 자기 노트 만들 때 좀 더 핵심적인 거, 또 노트 정리 뭐 이런 거 할 때는 강의를 듣는 거예요. 예. 강의를. 예. 이게 가능하면 저자 강의 듣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뭐 들어봐야 뭐 그게 그래요. 그리고 실제 강의 들으려면 그냥 막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같은 사람, 같은 책 이걸 듣는 게 더 좋죠. 예. 그래서 저는 폭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꼭 한번 여유가 되시면 들으시라 이겁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보시는데 이 시험 보려면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거 없어요. 예, 뭐 돈 한 5, 6만 하죠. 예, 시험을 보시는데 뭐 한 번은 끝까지 한번 앉아서 다 쓴다. 점수에 관계없이. 그것이 중요해요. 내 체험이 필요해요. 자기 노트가 어느 정도 될 때는 시험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 이때는 뭡니까? 실전을 좀, 예. 빨간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 실전 테스트를 좀 해야 돼요. 예. 관연도 출제 문제라든가, 이제 앞으로 어떤 그 경향성이 있다든가, 그런 걸 이제, 저도 이제 이걸, 저자 강의하기도 합니다, 이걸.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실제 이제 이 프리노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책 보고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실력이 어디까지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시험을 이제 보다 보면은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라는 게 1년에 3번 보지만
어떨 때, 어떨 때는 내가 공부한 게 안 되는 경우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쉬워, 시험이 내가 보기에. 그래서 보다가 100% 공부는 다 안 됐는데 보다가 덜컥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인데요. 충분히 공부한 사람은 덜컥 또 중간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 기간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그러면 소요가 되느냐? 기숙사를 따려면 얼마 소요돼? 사람마다 달리죠. 다릅니다. 제가 기간이 얼마다. 그리고 너무 제 사기꾼이죠. 그건 안 되고요. 여러분 학위에 달려 있는데요. 보통은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이해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적어도 6개월은 넘지 마셔야 돼요. 반복을, 이동안 계속 반복을 해서 보시고, 3개월은 좀 너무 빨라요. 사실은 현업에서 내가 안전을 좀 전공했다, 또는 안전관리자로 일을 했다, 또는 내가 시공기술사다. 그런 분들은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한 사람은 최소 6개월은 보셔야 됩니다. 그 6개월, 이제 동영상 보통 한 1년 주죠. 6개월 하고 나머지는 노트 하면서 또 중간중간 또 봐야 돼요. 돌아와서. 자꾸 이것만 하면 안 돼, 반복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냥 머물러. 그건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자기 노트 작성 들어가십시오. 이 노트 작성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시간을 많이 내신 분은 3개월. 아주 좀 일이 많으신 분은 6개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더 낫기도 하고요. 예. 더 정확한 답안지 또 이렇게 또 이 시간 전략도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보통 1년에 3번인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2월, 5월, 8월 있다고요. 근데 요 때가 이제 사실은 이 공부가 요 때가 있죠. 예.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내가 자 보강하는 거예요. 그 시험 보면서 부족한 거 채워놓고 이러면서 시험을 보시는데 보통 기한에 따라서 3개월, 이것도 3개월 내지 6개월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대로 해야 돼요. 순서대로 하면. 시험은 안만 봐. 자기 노트.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노트예요. 이거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근데 이거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차이가 나요. 나중에 자기 노트 어디 안 보래요. 자기 거입니다, 자기 거. 전 한 15년 넘었죠. 이때 자기 노트 만든 거 갖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노트가 내가, 나중에 보면 우습죠. 하지만 그때 실력이니까.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전문가 되기 위해서는 전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자기 노트를 만들고 그 노트, 내 노트를 잘 만들면 이게 굳이 암기를 안 해도 이 시험 볼 때 절절절 나와요. 예, 나옵니다. 근데 시험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요. 이 쓰는 것도 팔이 아파서 못 써요. 이게 다 연습해야 돼요. 글씨가 나쁜 분, 글씨 또 연습해야 돼요. 펜글씨를 하든지. 그리고 절절절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봐야 돼요. 반복해서. 예. 암기는 못해요, 다는 못하고요. 예.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되면은 사진이 찍혀요, 사진이. 그래서 내 머리에 제목만 딱 넣으면 사진이 딱 찍혀서 절절절. 물어보는 거, 어떻게 장절 편성할 것이냐. 이런 요령들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장절 편성이라든가 이 실전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장절 편성을 잘하게 됩니다.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죠. 예.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스터디 그룹을 여러분 구성을 해서 공부해도 좋고요. 이래서 끝나는데 총 시간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6개월이죠. 그럼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지겠죠. 그리고 제일 빠른 사람들은 이거 뭡니까? 9개월이죠. 예, 9개월.
그러니까 1년 내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 주저해서 하면 되죠. 매일매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공부하는 분들도. 감리단장이지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요새는 또 일거리 없으면 놀아야죠. 대기하죠. 대기할 동안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놀면 뭐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9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닌 분들은 보통 1, 2년 잡으시면 된다. 그 1년 내에 해야지 할 분들은 각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뭐 보통 한 2년 내에는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자 처한 위치가 달리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은 끝까지 마음을 먹으시고 꾸준하게 계획 세워서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동영상 공부를 언제까지 하겠다. 지금 몇 월 때니까 몇 월까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노트를 언제까지 작성하겠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시작하겠다. 이런 게 전체 계획을 세우시고, 물론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계획이 달성됐을 때 합격의 영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되면 이제 실기는 2년 내에 계속 유지가 되니까 합격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요? 예. 물론 뭐 주어진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바탕이 돼서 여러분 무작정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 책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